25일 방송은 이문열 창업 컨설턴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흥렬입니다. 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자연스럽게 해드릴 방송 주제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 코비드 19이 이커머스 시장의 전성기를 도래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2020년 가장 성장이 유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부분 그 이커머스 기반의 플랫폼들입니다. 예.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강의를 하면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강연을 할까? 이런 거를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방송 강의를 좀 합축해서 압축본으로 경불진의 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네이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기반의 얘기가 될 거고요. 외적인 부분까지 아마 다뤄질 예정이에요.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를 강의나 강연, 유튜브 컨텐츠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물건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팔 물건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 내가 물건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거를 팔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상품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오고 이거를 판다고 정말 팔리나? 이러한 그 시작점에서 사실 대부분 다 시작을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처음에 거기서 가장 추천을 하는 사이트는 도매국이라는 사이트예요. 두 분도 혹시 접속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지하철 광고도 나오고 해가지고 몇 번 들어가서 봤어요. 박PD님 혹시 보신 적 계신가요? 저는 흥류님한테 몇 번 들어서 그죠. 들어가 본 적이 있죠. 네, 몇 번 얘기를 했었죠. 도매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도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탁으로도 배송을 해주고 혹은 기본 단위를 충족시킬 경우는 사입이 가능한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100개, 200개씩 사입할 능력이 안 되면 위탁으로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러한 기본 유닛에 대한 단가적 차이는 있어요. 처음부터 일단은 사입을 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도매국에 들어가 보시면 제품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어페럴류, 뷰티, 일반 생활용품, 가구 생활 취미, 스포츠, 건강식품 등등 다 사실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싸고 괜찮네라고 느끼면서 할 만한 아이템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무작위에 여러 명에게 노출이 되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기가 시작돼요. 스마트 스토어를 일단은 개설하기 전에 어떤 물건을 팔 것인가를 도매국에 들어가서 상품을 먼저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품이 요즘 잘 팔리는구나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서 제품을 고르는 그런 순서로 접어듭니다. 아하. 여기서 추천을 해드리는 플랫폼은요. 네이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데이터랩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아이템 스카우트를 한번 같이 접속을 해볼까요? 아이템 스카우트요? 네, 애청자분들도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플랫폼에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자, 저는 제 PC에서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왔는데요. 아이템 스카우트는 이제 왼쪽에 창에서 간단하게 보여지죠. 아이템 발굴, 키워드 분석, 랭킹 추적,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처음부터 막연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고, 그냥, 요거를 한번 팔아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부터 시작을 대부분 하시게 되거든요. 키워드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샴푸로 한번 해볼까요? 샴푸. 네. 키워드 입력이 샴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요. 샴푸는 상품 수가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위에 보이시죠? 네이버 쇼핑, 쿠팡, 1688, 알리바바, 타오바오까지 여기서 이제 연동을 해주고 있고요. 상품 수는 304만여 개가 넘네요. 어마무시하군요. 그리고 한 달에 샴푸로 검색을 하는 검색 수가 9만 회가 정도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검색하는지 그 검색량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엠페이 그리고 전체에 대한 매출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에 엔페이로 샴푸를 거래한 금액이 48억 원 정도 되네요. 네. 네,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경쟁 종합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 수를 검색 수로 나눈 겁니다. 예. 검색되는 양에 비해 상품 수가 너무 많다라는 뜻이죠. 현재 이제 샴푸 같은 경우는 경쟁 종합 지표가 나쁨으로 되어 있고 경쟁 강도가 37.88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내가 샴푸라고만 해서는 거의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광고 효율 지표.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광고를 클릭해서 전환이 된 그 전환율에 대한 내용인데 오히려 광고 클릭률은 1.05%로 굉장히 보통인 편입니다. 하지만 클릭 경쟁률이 아주 나쁜 수준이네요. 3,890건 수준이네요. 광고를 하기에도 좋지 않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샴푸라는 건 이렇구나.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카테고리를 구분할 때 이렇게 대 카테고리, 가장 상위에 있는 카테고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상품 수도 많고 경쟁 지표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가장 아랫단에 있는 세부 지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네. 옆에 보시면 연관 키워드 나와 있죠? 예, 연관 키워드를 보시면은 브랜드 샴푸들이 있는데 브랜드 샴푸들은 제외를 시키고요. 탈모 샴푸를 한번 볼까요? 탈모 샴푸. 탈모 샴푸를 클릭을 해서 들어옵니다. 탈모 샴푸는 상품 수가 92,000건인데 한 달 검색 수는 10만 건이 넘어요. 상품 수보다 검색 수가 더 많죠. 그러네요. 이것은 굉장히 종합 지표적으로 좋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쟁 강도가 1이 안 됩니다. 0.86. 아주 좋음입니다. 그런 거 동시에 검색 수는 10만 건이 넘기 때문에 보통 검색 수가 저희가 많다 안 많다를 구분짓는 숫자를 한 6,000건에서 7,000건 사이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검색 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6개월 매출이 엔페이 기준으로 40억 원 정도, 한 달 매출이 한 6억 원 정도 되는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탈모 샴푸를 한번 시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불진 몰에서 제주수 편백 탈모 샴푸를 파는 거는 일단은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탈모 샴푸 위에 보시면 그 탈모 샴푸라고 이제 크게 글씨가 쓰여 있고 밑에 화장품 미용, 헤어 케어, 탈모 케어 이렇게 써 있는 부분 있죠? 요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한번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탈모 케어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렇게 이제 또 내용들을 그 탈모 케어 내에서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경쟁 강도를 먼저 확인하고 제품을 고르는 것을 1단계로 갑니다. 지금 경불진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주수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그 샴푸는 어떤 샴푸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탈모 샴푸죠. 탈모 샴푸. 탈모 샴푸. 기능성 샴푸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기능성 샴푸 자체도 보시면은 상품 수는 24,000건이 되지만 검색 수는 730회입니다. 검색을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런 것은 키워드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키워드 분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로 등록을 했을 때 조금 효과적인 그러한 키워드로 사용이 될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을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사전에 확인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쉬운 전략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제목을 총 약 40자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띄어쓰기를 기반으로 모두 키워드로 등록이 돼요. 그리고 검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로직에. 그렇다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경불진몰에서 제주수 탈모 샴푸라고 타이틀을 올려서 노출이 되는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검색을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제주수 샴푸, 탈모 샴푸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저히 사실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40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3가지 무기만 들고 전쟁터에 나간 꼴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뭔가 그 미사 여구를 넣어주는 게 좋을까? 그거를 고민해야겠죠.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 이제 탈모 샴푸에서 봤었으니까 탈모 샴푸에서 옆에 있는 연관 키워드를 봐서 검색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 6,000건에서 7,000건 이상 되는 키워드를 제목에 합치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지루성 두피염, 두피 뾰루지, M자 탈모, M자 탈모는 검색량이 별로 안 나오네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량을 쭉 찾으실 수 있거든요. M자 탈모가 M이 또 알파벳이면은 15,000건이고 한글로 M이면 2,700건밖에 안 되네요. 예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타이틀을 M자 탈모, 원형 탈모, 지루성 두피염, 두피 뾰루지, 제주수, 탈모 샴푸 이렇게 만약에 타이틀을 달게 되면은 해당 키워드가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그냥 이 제품을 팔 거니까 그러면 그리고 우리 몰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으니까 하면서 보통 이제 좀 일반적인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상품명에 스마트 스토어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불진몰 제주수 샴푸 이렇게 만약에 올리셨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경불진몰이라는 키워드는 그 우리가 들고 가는 40개의 효과적인 무기 중에 사실 전혀 효과 없는 무기를 하나 들고 간 꼴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죠. 예예. 예, 팁을 드리면은 첫 번째 자사몰에 대한 네임은 뺄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워드 량을 검색을 하셔서 최대한 다양한 키워드로 상품 제목을 구성할 것.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 상품에 이 제목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스토어 올릴 때 보면 키워드를 또 따로 넣는 그런 항목도 있잖아요. 거기에 예. 넣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둘 다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제목으로도 검색이 되는 로직과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 로직이 둘 다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제목도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제목에도 또 넣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 그 점을 모르시고 키워드만 되게 공들여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키워드는 당연히 공들이는 거고 제목을 추가하면은 내가 그만큼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건데 예예. 그것을 이제 깜빡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예. 예, 스마트 스토어는 굉장히 다양한 로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노출이 많이 돼서 1페이지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무기는 총 동원을 하고 들고 가야만 우리가 효과적인 노출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1번, 예, 가장 그 중요한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한 거겠지만 가격입니다. 네. 아, 그렇죠. 예. 이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는 제가 조금 많이 추천을 하는 사이트이긴 한데 그 유료 가입도 가능해요. 현재는 이제 무료 사이트지만 유료로 가입하면 월 2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정도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각 아이템별 매출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상품의 적정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게 제품을 가지고 오더라도 너무 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의심부터 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대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예. 일반적으로 탈모 샴푸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가셔서 탈모 샴푸로 검색을 해서 쇼핑 더보기로 해놓고 그 가격 비교로 낮은 가격 순으로 한번 그 나래비를 세워볼게요. 그러면은 막 50원짜리도 나오죠? 그러네요. 예. 요런 것들은 그냥 대표적인 사실 낚시성 혹은 탈모 샴푸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실제 탈모 샴푸가 아닌 제품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예. 옵션 누르면 뭐 플러스 막 몇천 원 이렇게 더 붙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보시면 탈모 샴푸가 아예 아닌 것들도 있어요. 아예 아닌 거? 예, 키워드로만 탈모 샴푸를 잡아놓은 거죠. 아. 예,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요런 제품이 있네요. NST 믹스베리 샴푸, 약산성 샴푸, 향 좋은 샴푸, 무실리콘 샴푸, 헤어 트리트먼트, 대용량 트리트먼트가 상품 제목이에요. 이런 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모두 제목에 녹인 그러한 꼴입니다. 예예.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가격 순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구매하시기. 그렇죠. 예, 그래서 아우 이거 뭐야 내가 사려는 게 안 나오네 하면서 결국에 랭킹 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최저가로 팔면은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예. 예, 네이버의 로직이 최저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일 위에부터 세 번째까지는 앞에 광고라고 쓰여 있죠. 아, 그렇네요. 예, 요것은 이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현재 CPC 광고를 통해서 최상단에 노출을 시킨 제품들인 거고요. 그 아래 제품이 광고라고 안 쓰여 있는 제품부터가 로직에 의해서 첫 번째로 검색이 된 제품입니다. 예, 예. 네. TS 골드 플러스 TS 샴푸 500g 요 제품이 광고를 하지 않고 로직에 의해서 1번으로 등록된 샴푸라는 거예요. 예, 네. 자, 이유가 뭘까요? 많이 팔려서? 정답입니다. 네, 가장 효과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은 리뷰가 2,000개가 넘고 찜이 287개 정도 되죠. 그리고 판매처가 69군데입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 그 밑에를 보시면은 앙방, 천연, 향기 좋은, 약산성, 맥주 효모, 탈모 샴푸, 단백질, 미용실, 예. 퍼퓸, 지성, 건성, 민감성, 대용량. 굉장히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예. 뭐 제주수 샴푸에서 참고하실 만하면 좋은 만한 키워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판매처는 한 곳밖에 없지만 리뷰가 10,000건이 넘고 구매 건수가 18,000건이 넘고 찜하기가 약 4,000건 가까이 되면서 최상단에 노출이 됐다. 찜을 이렇게 많이 했군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잘 팔리는 제품들, 많이 팔았던 제품들이 용량과 금액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시고 경쟁력 있는 금액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싸다라고만 해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꾸로 도매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저희가 이렇게 뭐 탈모 샴푸 보니까 지금 제가 뭐 저희가 같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키워드적으로 좋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도매국에서 탈모 샴푸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몇 가지가 나와요. 하이서울 아이디어 상품 수상한 뭐 모맥 탈모 샴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서 제품을 하나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셀렉을 하셔서 일단은 위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죠. 가격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로직만 잘 활용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첫 번째 페이지에 검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내가 사입을 하는 원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마진이 좀 덜 남더라도 판매가는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원가보다 판매가가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품이 판매가 많이 될수록 자기 자사몰에서 이제 판매가 많이 될수록 어차피 그 페이지에 대한 파워는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점 좋은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되면서부터 위탁이 아니라 사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처음에 도매국에서 최소 2개로 8,900원을 사던 샴푸를 500개, 1,000개 단위로 사입을 하면서 원가를 확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그때부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되려면 하루에 한 어느 정도 팔려야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도 하루에 한 2-3개 이상은 꾸준히 나가야겠죠? 하루에 2-3개 이상? 아하. 예. 그건 이제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품에서 입수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같이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각각의 페이지를 키워갑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부분을 또 짚어드리면 소비자들은 네이버에서 구매를 할 때 상품에 대한 검색을 기준으로 해당 상품을 셀렉을 하고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지 절대 몰에 대한 충성도가 있어서 몰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예. 자사몰을 키우는 불필요한 광고나 비용을 집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해당 자사몰이 일관성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뜻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비자들은 몰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과 마음에 드는 가격을 보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른 걸 팔아도 전혀 소비자들은 오히려 나가서 몰에서 뭘 팔고 있는지 보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상품 위주의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예. 네. 지금 이제 도매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직접 도매국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네이버몰에서 도매국에 있는 거를 뭐 위탁이든 사입을 하든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도매국은 일단은 한 개씩 파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생활을 위해서 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일단 저희가 샴푸로 검색을 해서 그런데 제품마다 사실은 입수가 좀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소비자들이 도매국에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많지는 않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도매국의 가격은 노출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사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뭐 쿠팡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폐쇄몰에서 꺾어서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있지만 지금 주요 타겟은 뭐 이커머스 시장에서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타겟은 결국 네이버에서 네이버 로직을 통해서 검색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저희가 상품을 소싱할 능력이 되고 그 소싱에 대한 그 원가적인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런 전략을 취급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제 방송은 소싱할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런 재고를 가져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를 할 수 있다라는 강의가 많이 있고 그런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전략 말고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뭔가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정말 제품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렇게 해도 뭐 진짜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왜냐면은 그 자극적인 유튜브 광고나 컨텐츠들이 뭐 다들 뭐 그렇게 시작해서 뭐 월 매출을 1,000만 원을 찍었네, 뭐 2,000만 원을 찍었네, 이런 광고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이버 로직을 잘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부터는 사입을 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후로는 뭐 샴푸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지만 알리바바나 뭐 1686, 타오바오 같은 중국 내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대량 OEM까지 사실은 염두에 둬야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거기서는 이제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판매가 되는 부분인 거죠. 예.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만 살짝 드리면요. 예. 제목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대표 이미지 썸네일이에요. 근데 도매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저희가 받아도 썸네일만 내가 예쁘게 꾸며도 전혀 다른 제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하. 근데 그 썸네일은 저희가 뭐 디자이너도 아니고 뭐 어떤 기능도 없는데 어떻게 썸네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디자인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같은 그러한 네.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내가 기본적인 제품 이미지만 가지고도 예쁘게 잘 꾸밀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을 이용해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꾸민다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인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팁으로 드릴게요.